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 전에 시장도 좀 살펴봐 드리는데 그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전에요. 이 녹화를 하려고 녹화하는 거 프리즘이라는 거 네이버에서 만든 거 그걸 쓰는데 그걸 켜놓고 녹화 시작 딱 누르고 난 다음에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뭐가 조금 이상해요. 딱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놓고 녹화를 한다고 혼자 한참 떠들었네요. 정신이 없나 봅니다. 자,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이 있었죠. 시장은 오늘 좀 조정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올라온 게, 자, 9월달 들어서 이날 주가가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이때가 3,142포인트였죠. 근데 어제 저 3,45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단 10일 거래일 만에 300포인트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상태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거고요. 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내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되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지금 거기서 있겠죠. 자, 그럼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또 연준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점도표는 3, 6, 9, 12월 이렇게 넉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원래 연준 통화정책회의는 6주에 한 번씩 있는데요. 3, 6, 9, 12월에는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점도표가 나와요.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한테 금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4.5, 4.25, 요 위에는 4.75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연준 위원들한테 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저 올해 말에 생각하는 적정한 그 금리 수준은 얼마인가 점을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표씩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찍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여기에다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점을 쭉 찍으면요 그 점의 중간 값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 점도표가 나오는데 요것도 금리 인하를 연준 위원들은 올해 몇 번쯤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주가가 우리나라가 좀 오른 상태에서 연준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야 일단 그럼 저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상태니까 차익 실현을 조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번 보자. 연준 통화정책의 결과를 보고 한번 보자. 이런 심리가 시장에 좀 깔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보시면 일본도 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도 아침에는 조금 플러스권에 있었거든요. 여기 꽤 아침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오늘 고가가 뭐 0.3% 정도 플러스였는데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면서 여기서부터 밀렸죠.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됐고 대만 가권 지수 역시 마찬가지 0.7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 연준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도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준 회의를 좀 보고 가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런 거는 그런 심리는 이 수급 상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어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9,200억 정도를 팔았네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2,1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뭐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3천억 넘게 팔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종목별로 뭐 조금 밀리니까 그 종목을 일부는 또 조금 사는 뭐 그런 수급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2,1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매도하고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9,200억을 매도했죠.
자,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 장중에는 1조 넘었었습니다. 매도를. 근데 오늘 9천억 이렇게 이상 매도가 나왔다고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신규로 외국인들이 야, 이거 한국 시장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매도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9,200억 정도 매도지만 미결제 약정이 9,199개가 감소했거든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저 선물은 매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매도를 먼저 칠 수도 있죠. 자, 근데 저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을 한 계약을 매도를 쳤어요. 자, 그거를 그러면 미결제 약정이 한 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매수로 청산을 했어요. 그럼 미결제 약정이 한 계약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수도 마찬가지죠. 매수를 먼저 하면 한 계약 늘어나는 거고 매도를 나중에 매도로 청산을 하게 되면 한 계약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저 9,199 계약이 줄었으니까 오늘 나온 외국인 매도 9,200억 이 매도는 신규로 야, 이거 시장 안 될 것 같아 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야, 한국 시장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 좀 하자,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한 19억 정도 팔았네요. 풋옵션을 3억 정도 샀으니까 오늘 포지션은 어제부터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외국인들 콜 44억 매도, 풋 37억 매수. 자, 요런 수급이 나왔으니까 요거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조금 하방 쪽으로 조금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지금 이 미결제 약정이 한쪽에 좀 많이 쌓이면, 그리고 옵션 수급이 콜옵션 매도는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라가야 수익이 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콜 매수 포지션일 때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콜 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아래로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게 콜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보면 이날이 만기였으니까 11일이 만기였으니까 만기 이후에 138억, 93억, 뭐 44억, 19억 이렇게 매도를 쳤으니까 꽤 많이 매도를 쳤어요. 누적으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콜옵션에서 지금 4거래일 만에 294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풋옵션은 53억 매도를 쳤는데 요거는 조금 달리 봐야 돼요. 풋옵션 아마 외국인들 갖고 있는 포지션 거의 없을 겁니다. 이때 매도를 쳤잖아요. 근데 어제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 쳤던 거 그거 청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풋옵션 쪽은 포지션이 거의 없고 콜옵션 매도만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주가가 뭐 지금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야, 이렇게 더는 이렇게 가기 어려워라는 그런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뭐 퐁당퐁당 하면서 1조 이상씩 막 이렇게 샀습니다. 자, 뭐 1조 5천억 사고 2천억 사고 1조 5천억 사고 1,300억 사고 어제 1조 9천억 사고,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저 현물 시장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은 야,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좀 11일 연속 올라왔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추가 조정도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 시장의 기조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보다는 섹터나 종목 요런 데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도 한 1.3% 정도 올라왔네요. 지난주에 제가 솔트룩스를 다시 한 말씀드렸죠. 지난주 수요일 날 솔트룩스를 말씀드렸는데 참 이거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15,000원대 이때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4월 달에
22,000원. 뭐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토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이때 매수를 해서 또 이때 또 샀습니다. 이때 회원님들한테 아마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3만 원 근처에서 자, 지금 위에서 우리 판 가격보다 40% 넘게 조정받았으니까 이제 뭐 또 관심 가져봐도 됩니다. 신규 회원님들, 뭐 기존 회원님들은 여기 원금 매수를 했으니까요, 이미. 여기서 이날 원금 매수했습니다, 이날. 이날 원금 매수를 했으니까 뭐 그 남아있는 물량이 훨씬 많죠. 자, 근데 이때 저 신규 회원님들 오신 분들, 없는 분들은 이때 샀어요. 이때 샀는데 그러면서 기존 회원님들 중에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전문가님 그때 뭐 신규 회원들을 사라는데 저도 샀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좌 여유 있는 분들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이날이잖아요. 이날 올려드렸으니까 이틀 있다가 한 13% 정도 급등했네요. 조금 따뜻했죠. 조금 따뜻했는데 그래서 영상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그냥 흘려 넘기지 마세요. 흘려 넘기지 마시고 꼭 좀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좀 답답한 분들이죠. TV 방송에서 어떤 종목 추천을 해주고 좀 설명을 다 안 해줬다고 그거 방송 출연하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못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스스로들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지 안다고. 자, 뭐 주식들 주가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가는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으면 추천해 드렸으면 고맙게 생각은 못할 망정 설명을 안 해줬다. 이건 무슨 이게 말입니까? 뭐 망아집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기본은 돼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은 크게 보셔야 돼요.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이거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올해는 뭐 트럼프 관련되는 뭐 트럼프 미국 리스크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AI 이게 정책 1번입니다. 솔트룩스 AI 주식이고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거, 그 뭐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AI를 구동하기 위해선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지금 이 전기를 원전 같은 경우는 뭐 10년에서 15년 걸리죠. 하려 그러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잘 맞질 않아요. 10년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그걸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AI의 전력을 충당하겠습니까? 이런 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장 눈앞에 와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요즘 국무회의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그 국무회의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도 중계를 하던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환경부 장관한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경부 장관이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환경부 장관이 지금은 환경부라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로 바뀌면 최대한 빨리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농림부 장관이 여주 어느 동네예요. 여주 어느 동네에 거기 태양광 패널을 쭉 깔아갖고 주민들한테 이 수익을 나누고 그런 동네가 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동네도 막 이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도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욕심이죠. 자, 이거는 뭐 농촌에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에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 도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에다가 태양광 패널 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흔히 그냥 도로 차 다니는 도로 말고요. 저 강원도 태백이 제가 고향인데 거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쪽 갈라 그러면 옛날에 길이 완전히 이렇게 꼬불꼬불했었어요. 2차선으로. 이런 길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거기 뻥 뚫어놨죠.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안 씁니다, 지금. 차가 안 다녀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대통령이 이런 데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면 되는 거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뭐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정책 수혜주는 내년에 제일 좋을 겁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첫 해에는 기대감만 있죠. 뭐든지 기대감만 있는데 시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짰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취임하는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취임하는 당해 연도에는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뭐 속속 배정이 되죠. 거의 뭐 배정이 다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예산안이 나오면 그 뭐 결국은 국회에서 저거를 비준을 또 하겠지만요. 자, 뭐 지금은 저 정부가 여당이니까 정부하고 여당하고 뭐 저 여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아마 예산도 협조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집행되는 시기는 내년이라는 거예요. 내년 2026년. 자,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다라고 봐야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 정도까지 할게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 텐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얘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어. 이거 진짜 어린애가 생떼 부리는 거예요. 저 아시다시피 돈 10원 한 장도 여기서 유튜브에서 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TV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송 출연을 해도 10원 한 장 저한테 생기는 거 없습니다. 출연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이토마토 전문가들은 이토마토 방송에 출연하면서 출연료가 없습니다.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이걸 줘야 되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게 제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댓글 적는 분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현대에너지솔루션 실적하고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